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나이는 32살이고 결혼한 지 5개월째입니다. 저한테는 학창시절 때부터 만난 친구들이 9명 있습니다. 그냥 연락만 가끔 하고 어쩌다 보는 친구들이 아니고 베프들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인데 우리는 각자 사는 게 바빠도 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한 달에 2회 이상 만남을 가졌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릴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까지만 해도요. 뭐 한두 명씩 동네가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만나는 횟수가 더 많지만 10명이 다 뭉치는 건 한 달에 2번 이상 돼요. 그 정도로 10명이서 자주 뭉쳤어요. 이날, 이태껏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달에 2회 이상 뭉쳤으니 얼마나 친했는가 아시겠죠? 시집간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서 7명이에요. 그 중에 제일 시집 잘 간 사람이 바로 접니다. 사건의 발단이 제가 시집가고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평범한 집 딸이고 1년 연애 끝에 5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성격도 무난하고 나대는 성격은 아닙니다. 연애하면서도 신랑 직업이나 연봉, 뭐 이런 건 언급한 적도 없어요. 항상 성격 좋다고만 얘기했었죠. 연애 시절에는 딱 2번 정도 다 같이 만났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많다 보니 혼자서 9명 자리에 자주 끼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웬만하면 만남 자체를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늘 성격 좋다고만 얘기했고 친구들도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에나 한번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연애 시작한 지 3개월째인가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은 저한테 어떠한 말도 들은 게 없어서 신랑 직업이나 경제력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저도 일부러 말을 안 했고요.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구들이 그닥 잘 살지는 못한 것도 있고 원래 성격이 괜한 잘난 척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신랑이 2억 넘는 외제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때 처음 친구들이 보게 되었고 아마도 그때부터 친구들 시선에는 부잣집 아들로 보였을 겁니다. 만난 장소도 신랑이 강남 레스토랑에 미리 예약을 했었고 식대값만 줄이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전 제 입으로 그래 내 남친 이 정도야 엄청 잘 나가 이런 발언은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돈 많은 남친 부심 부리면서 잘난 척한 것도 아닌데 친구들은 그냥 배가 아팠나 본지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연애 시절에는 덜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더 심해졌습니다. 연애 시절 에피소드까지 쓰면 글이 길어지니 결혼 후부터 적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겨울에 다 같이 스키장을 가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에 회비, 기름값, 식비 등등 얼마씩 더치페이 하자고 정했지요. 그리고 스키장 가는 당일날 차 2대로 나눠서 5명씩 타고 갔습니다. 차도 친구들 중에 면허 없는 친구도 상당하고 보통 집에 차 1대씩만 있으니 하필 남편 차 있는 친구는 차를 가져올 상황이 안 되어서 제가 신랑 차와 결혼하면서 받은 제 차 2대로 갔습니다. 신랑 차를 제가 운전하고 제 차를 친구가 운전했고요. 그렇게 가기 전에 주유소를 들렸는데 기름을 만땅 넣으니까 12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한 것과 달리 계산할 때 되니 다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줄 건가 해서 제가 기름값 더치페이 안 해? 하고 물어보니 다들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고 옆자리에 탄 친구는 야, 일단 네가 계산해. 뭐로 이런 걸 따져. 그러는데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가기 전부터 기분 잡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계산을 하고 출발했죠.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려서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일단 저보고 내라고 하길래 일일이 따지기 싫어서 제가 다 냈고요. 중간에서 만난 다른 일행들,
제 차를 운전한 친구한테 물어보니 기름비 걷어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내가 다 냈다고 하니 나중에 걷어서 주겠지 하길래 그냥 넘겼습니다. 제 차를 운전한 친구가 친구들 중에 가장 친해요. 집도 가깝고 그래서 운전대도 그 친구한테 맡긴 거고요. 놀러 가서도 다 제 카드로 했고 마지막 날까지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물론 5명씩 패가 갈렸기 때문에 다른 팀 친구들은 더치페이 했고요. 스키장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다 같이 저녁 먹고 헤어지자고 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 차를 운전한 친구가 말을 먼저 꺼내주더라고요. 알아서 먼저 꺼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저도 뻘쭘해 하니까 대신 얘기를 해줬어요. 정산 안 한 거 있으면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걷어서 빨리 주라고. 근데 4명이서 5만원짜리 한 장을 상위에 꺼내놓더라고요. 제가 쓴 금액이 1박 2일 동안 25만원이 넘었어요. 어처구니가 없고 또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저도 당황했고 기분은 나쁜데 친구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얼굴만 붉어진 채 있었죠. 이때까지 알아서들 더치페이 잘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 그때까지만 해도 도통 영문을 몰랐었죠. 그리고 제가 기분이 나빠서 식당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차를 운전한 친구가 화장실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애들이 왜 그러는지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이유도 그때 알았어요. 내가 신랑 만날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왜 그랬나. 연애할 때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 넘어갔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를 시기한답니다. 한마디로 시집 잘 가서 배가 아픈 거라고. 원래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라고. 네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냐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라고 말을 해주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친구라면 시집 잘 가고 오히려 기뻐해주고 좋아해주는 거 아닌가요? 못 가면 못 간다고 욕하면서 다른 시집간 친구들이 신세 한탄하면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러는데 단지 제가 시집 잘 갔다는 것만으로 몇십 년 된 우정이 금이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겹쳤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 뒤에서 절 씹어대는 것도 다 듣고 있었고요. 집들이 할 때도 9명 중에 3명만 사오고 나머지는 빈손으로 왔었어요. 전 그래도 와준 것만으로도 좋아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되려 빈손으로 온 친구들이 우리가 안 사와도 니네 집에 쌓였잖아 라는 등 사람들이 집들이 할 때 뭐 없어서 봤나요? 그냥 마음인 거지.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구들 중에 아기 낳은 친구들 병원 갈 때도 작은 거라도 항상 사갔었는데 제 신혼집이 75평인데 놀러온 친구들 인상이 안 좋으니까 신랑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도 신랑 보기가 민망했어요. 보통 친구들이라면 와, 집 크다, 집 좋네 등등 무슨 말이 있어야 하는데 표정들이 이상하고 베프라는 친구들이 다들 빈손으로 오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말을 빈정상하게 하니까 신랑이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전 항상 신랑한테 친구들 얘기 많이 했어요. 친구들 다 가고 나서 신랑이 베프 맞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집간 이후로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신랑 부심 부리면서 나댄 적도 없고 못 사는 친구들 무시한 적도 없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사촌까지도 저를 들들 볶아대는데 요즘 제가 살기가 싫네요. 시집 잘 가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시집 가고 나서부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들이 늘어버렸어요. 사촌 언니는 또 다른 사촌 언니한테 신랑 능력이 지 능력인 줄 안다는 둥. 저는 그런 말 들을 행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통화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고 결혼식 날 딱 한 번 본 건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저한테 무슨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사촌 오빠는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갑자기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단호하게 없다라고 하니까 야, 너 못됐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있는 것들이 더하다. 라고 합니다. 저도 신랑한테 생활비 받아서 생활하는 입장이고 돈 많다고 여기저기 다 쓰고 다니고 척척 빌려주고 다니면 저는 무슨 돈으로 생활하며 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있다고 다 퍼주고 살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정말 요즘 들어 너무 힘이 드네요. 사촌 오빠한테 제가 평소에 도움을 받았던 적도 없는데 시집 잘 가면 당연하게 빌려줄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더한 것은 삼촌까지 나서서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그럽니다. 어떠한 연락도 약속도 없이 저희 신랑 회사 찾아가서 단독적으로 만나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했다네요. 작년에 애 낳은 친구는 신랑 생활비 뻔한데 애 키우니까 마이너스라고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난데없이 친구면 다 이모나 마찬가지라고 기저귀 좀 사들고 놀러오라고 하질 않나. 그냥 그런 말 안 해도 기저귀야 친구 아들인데 못 사줄까요? 꼭 앞에 너 시집 잘 갔잖아 기집애야. 남편 엄청 잘 나가잖아. 너 돈 많잖아. 꽉 쥐고 있지만 말고 애들한테 좀 풀어봐.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단돈 10,000원짜리 기저귀도 사주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시집 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시집간 친구들도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고 갑자기 저 혼자 천덕꾸러기, 눈치꾸러기가 된 것 같아요. 애들 볼 때도 저 혼자 쫄아서 눈치 보게 되고 몇십 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더 서운한 건 친구 중에 한 명이 미용실을 하는데 시집 가기 전에는 펌 기본 가격이 10만 원이라면 친구들한테는 원재료값만 받고 해줬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커피 쏘고 뭐 그런 식이었죠. 결혼하고 머리하러 갔는데 저한테 넌 이제 돈 다 내.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하니까 돈 많은데 아끼지 좀 마. 그러네요. 제가 돈 내기가 싫어서 그랬겠어요. 안 그래도 말 안 해도 머리값 다 주려고 했었는데 말이 너무 서운하니까. 서운하게 왜 그러냐고 그런 건데 애들은 이미 저를 대하는 태도, 저를 보는 시선,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저희 윗집에 사는 신혼부부 있는데요. 사회 친구, 동네 친구 하기로 하고 친해진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런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으니 연락 끊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야 되는 거라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부잣집 친구들이 왜 부잣집 친구들만 만나겠냐고. 다 이유가 있다고. 네가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그 수준에 맞는 친구들하고 만나야 한다고. 백날 친구들 바꾸려고 해봤자 안 바뀐다고. 자기도 그랬다면서 결혼하고 싹 다 연락 끊었다고. 자기도 사람이니 친구는 있어야 하니까 요즘은 사회친구 만들면서 인맥 쌓고 다닌다 라고 하더라고요. 윗집 친구 만난 뒤로 요즘 친구들이랑 연락 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동네 친구 소개받고 만나고 그랬지요. 그래도 학교 친구만 못하네요. 저는 친구들이 너무 그리운데 친구들은 자꾸 절 친구가 아닌 돈으로 보기 시작하고 무슨 말만 나왔다 하면 꺼낼 상황이 아닌데도 말끝마다 넌 돈 많아서 좋겠다. 돈 많은 신랑이랑 사는 기분은 어때? 라는 도가 지나치는 발언들. 제가 다 수용하기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감당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신랑이 힘들게 벌어다 준 돈 밖에서 휴지 쓰듯 물 쓰듯 펑펑 쓰고 다닐 수도 없고 정말 인연을 끊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친구들 심리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걸 다 맞춰주는 건 말 그대로 친구가 아니고 바보 아닌가요? 어느 정도여야 맞춰주죠. 웃긴 건 오히려 사회 친구들끼리 만나면 알아서 더치페이 해요. 같은 아파트 사람들하고 커피숍 가면 알아서 지갑에서 돈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더 쓰니 안 쓰니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더치페이 하고 살아요. 윗집 친구가 하는 말이 너의 생활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만나면 이젠 더치페이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더치페이에도 욕먹고 안 쓰면 더 욕먹고 써도 욕을 먹는다네요. 돈을 써도 신랑 잘 만나서 신랑 능력에 돈 쓰고 다닌다고들 욕하고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 말로는 뭘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답니다. 흔히 말하는 거지근성, 돈 많으면 당연히 써야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부자라면 일단 까고 보자는 심리 국민성이 천박해서 그러는 거라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회 친구들이 요즘은 더 마음이 편하네요.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오래된 친구들처럼 끈적한 정은 없지만요. 오히려 뒷담화는 더 안 까요.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건 한두 명도 아니고 친구들 모두 연락 끊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촌들까지도 모두. 그 오랜 친구들을 한 명도 아니고 9명 모두 한순간에 매정하게 연락을 어떻게 끊어야 할지 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친구들은 앞으로도 절 만나는 순간 늘 그럴 거고 대화로 푼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만날 거면 친구들 말대로 저 혼자 돈 쓰면서 만나야 하는데 그게 친구가 맞나 싶고 9명 중에 제일 친한 친구는 돌싱이라 위자료 좀 받아서 친구들 중에는 그나마 형편이 제일 나은데 그 친구는 제 고민만 묵묵히 들어주는 타입이에요. 그 친구는 다 연락 끊어도 자기는 끊지 말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윗집 친구 따라다니면서 인맥 쌓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 보는 게 답이라고만 합니다. 원래 수준이 안 맞으면 그런 자분이 따르는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친구도 수준이 똑같아야 친구가 성립되는 거지. 없다가 있으면 더 그런다고. 가정도 생겼고 친구 없으면 밖에서 친구 만들면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냉정한 성격이 못 돼요.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데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돈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당연히 밥값 내야 된다는 생각 같은 건 안 해봤거든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 돈은 돈도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 돈은 그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거지 더 있다고 해서 쓰라 마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친구들 말고 친한 학교 선배도 있는데 그 언니도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하네요. 제 부모님과 형제 빼고는 모두들 그래요. 학교 선배는 시집 잘 간 기념으로 한턱 쏘라고 해서 흔쾌히 알겠다고 쏘러 갔는데 호스트바를 가서 양주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양주는 사줄 테니 호스트바는 좀 그렇다. 난 유부녀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부르겠다고 가자고 해서 얼마냐고 물으니 돈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면서 제가 그렇게 비싸냐니까 너한테 돈 100만 원이 뭐가 비싼 거냐고. 네 수준이면 그 정도는 쏴야 한턱 쏘는 거라고. 이 사람은 이날 이후로 연락 끊어버렸어요. 결혼한 친구 중에 집에 차 없는 친구는 뻑하면 제 차를 빌려달라고 하고 처음엔 거절하다가 워낙에 간곡하게 말하는 바람에 사정을 들어보니 빌려줘야겠어서 빌려줬더니 기름 하나 안 넣고 돌려주고 문자 귀스내놓고 나몰라라 하고 단지 이게 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 건가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변했어요. 제가 돈 있다고 잘난 척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잘난 척하면서 안 쓰면 꼴배기 싫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꼴배기 싫어도 꼴배기 싫은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돈을 써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사람 돈 잘 버는데 본인들이 일조한 게 없는데 왜 당연시 할까요? 정말 사람들 말대로 단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천박한 거지근성인 건가요?
저는 시집 가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다 인연 끊어버리는 게 맞는 건가요? 누가 아무 얘기라도 해주세요. 추가. 저도 제 스스로 먼저 많이 냈어요. 생일날도 직장 다닐 때 월급이 뻔하니까 월급에 맞춰서 간소하게 해줬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시집 가기 전보다 몇 배 더 비싼 거 해주고 그랬어요. 자꾸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니 그게 권리인 줄 아는 듯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순전히 내 생각일 수도 있어서 풀어보려고 나름 노력도 했어요. 댓글에 써 있는 것처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울며 불며 머리채를 뜯고 싸우면서 강하게 말했어야 했나 봐요. 그러면 서로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놨을 건데 뭐 제 잘못도 있겠죠. 근데 제가 더 얄미운 건 정말 없어서 저한테 그러는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못해도 30만 원은 넘어요.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저한테 내라고 하니까 저도 화가 났던 거고요. 그리고 친구 9명 모두 다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몇몇만 그런 거예요. 9명이라고 얘기한 건 저 혼자만의 오해일 수도 있어요. 누구 하나 나서서 왜 그러냐고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다 같은 생각인 건가 라고 저 혼자 생각한 것 뿐이에요. 이 문제를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지 한 명씩 만나서 얘기해봐야 할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9명 중 제일 가까운 친구는 방금 연락했는데 수수방관한 건 괜히 자기가 나섰다가 오히려 더 저한테 안 좋을까봐 지켜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런 행동한 적 없고요. 제가 좀 힘들다고 하니까 애들이 못 돼서 그런 거라고 연락 끊을 거면 나는 끊지 말라고만 말했고 해결하고 싶으면 친구가 자리 만들어주겠다고 하네요. 옆에서 거들어주겠다고 자기도 사실 왜들 그러나 생각은 했지만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나대면 또 그 친구도 서운해질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두 번째 추가. 후기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악플 때문에 후기 쓰고 안 들어오려고요. 글이 길어질까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일일이 열거 안 하고 그냥 복합적인 문제와 제 심경 위주로 쓰다 보니 오해가 많은 것 같네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말씀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무조건 연락을 끊기보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도 친구들의 태도나 생각이 그대로라면 저 역시도 환경이 달라서 입장 차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떠나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꼬이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제가 어떠한 말을 해도 똑같은 시선으로 볼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꼬인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성격에 문제 있다고 말을 해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변명을 해보자면 우월감에 도취돼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제가 제일 시집 잘 갔다는 표현 때문에 그리 느끼셨나 본데요.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 글을 쓰고 상황을 설명하기 앞서서 저의 생활환경부터 말한 거예요. 저를 실제로 아시는 분들께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할 때는 알고 있는 부분이니 말 안 했겠죠. 글 쓰기 전에 생략하고 쓰면 읽는 분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좀 더 명확하게 쓴 겁니다. 말 안 했으면 친구들이 이유도 없이 너 시집간 거 하나로 그랬다고? 시집간 게 뭐 어째서? 라고 생각하실까 봐서 현재 이렇다고 설명한 것 뿐이에요. 처음부터 안 써도 나중에 썼을 거예요. 이건 변함없어요. 시집 잘 갔다고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나온 시점이 어디서부터인가, 뭐 때문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사실 이유도 제가 좋은 곳에 시집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월감에 자아도취되었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 시집 잘 간 거 맞아요. 단순히 돈만 많아서가 아니라 저같이 평범한 집 딸이 능력 좋은 집에 갔는데 눈치 하나 안 보고 시댁에서도 눈치 안 주고요. 신랑 성격도 좋고 시댁과의 문제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댁에서 좀 마땅치 않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신랑이 확고하게 밀어붙이니 마음 돌리시고 엄청 잘해주세요. 시댁과의 트러블 없고 신랑 성격도 좋고 저 많이 사랑해주고 결혼해서도 집안일 하나 안 시키고 온갖 취미생활 하라고 뒤에서 밀어주고 못 배운 거 있으면 더 배우라고 서포트 해주겠다고 하고 그럼 시집 잘 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도 스스로 시집 못 갔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욕심 많은 년이죠. 시집 잘 갔으니 잘 갔다고 생각하는데 우월감에 빠져 있다뇨. 어떤 님의 댓글 중에 개떡 같은 말도 장황하게 쓰면 논리적으로 된다니 딱 그 말이 맞네요. 친구에 대한 배려감 부족하고 나중에 신랑 경제력 보고 배신감이 들었다. 평소 남들 배려 잘하고 삽니다. 친구들하고 이런 문제 빼고는 어디 가서 배려 없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댓글 중에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사준 게 배려가 부족했고 그런 곳에서 밥을 사주는 게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준 건가요? 이것도 남친한테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데 이번 주 주말 어떨까? 라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자기는 친구들하고 오기만 하면 돼요. 친구들한테 어느 동네가 괜찮겠냐고 물어봐줘. 최대한 그 동네에다가 예약할게. 아니면 친구들 맛있는 것 좀 팍팍 먹이게. 강남으로 넘어올 수 있으면 강남으로 와. 단골집인데 분위기도 좋아. 강남까지 올 수 있는지 물어봐 라고 했고 제가 친구들한테 남친이 강남에서 보자는데 강남 어때? 라고 하니까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면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미안한데 내 친구들은 그런 비싼 곳 못 다니는 애들이야. 그냥 동네 고깃집에서 보자. 그랬어야 되나요? 남친 입장도 있잖아요. 잘 보이고 싶고 점수 따고 싶었을 거고 평소 잘 다니는 데고 하니까 사줄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오히려 저렴한 곳에 예약하게 하는 게 친구들 더 깔보고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스테이크도 못 먹고 사는 양 취급하면서 동네 고깃집을 갔어야 했었던 건가요? 그때 당시 남친한테 미안한데 오기 전에 자기 차도 두고 지하철을 타던지 저렴한 차를 하나 급하게 구해서 타고 와. 그리고 음식점은 서민들 음식점으로 예약해줘 라고 부탁했어야 했나요? 그렇다면 님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신랑 경제력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있었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이런 건 배려 차원에서 일부러 그래야 된다고요. 그랬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불러놓고 막상 결혼할 때 보니 예식장이 연예인, 각종 유명인사, 정치인, 기업인이 하는 곳에서 한다면요. 집들이 초대하니까 평수가 어마하고 알고 보니 좋은 차 타고 그때 되면 님들 말대로 제가 날 속였네 만에 얘기 나올 겁니다. 처음 초대되었을 때 남친이 오고 나서 친구들이 뭐 하는 분이냐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단지 제가 더 보태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몰랐다가 뒤통수 맞았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알게 된 뒤에 애들 반응은 대박이라고 지들끼리 더 난리치고 다녔어요. 우스갯소리로 드라마 보면 부잣집에 시집 가면 여자 쪽 식구들부터 사촌의 팔촌까지 팔자가 바뀐다는데 우리도 네 덕에 팔자 함 고쳐보자 라고 웃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남자 쪽 경제력에 대해서 말을 안 했던 건 제가 친구들 스타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때는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결혼식장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떠벌리고 다니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벤처기업 CEO다 라고만 말했어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구설수에 오를까봐였어요. 그런 걸 염두해서 그런 거였고 평소 친구들 스타일이 미용실 하는 친구 같은 경우
돈 많은 사모님이 왔는데 기본폰만 했을 경우에 어휴, 저 여자는 돈도 많으면서 머리할 때 영양제도 팍팍 쓰고 제일 비싼 것 좀 하지. 신랑이 돈도 많더만. 머리는 늘 기본하고 가더라. 있으면 좀 써야지 나 같은 사람도 살지. 구두쇠도 아니고 돈 많은데 저러고 다님 욕먹어. 안 그러냐? 외제차 끌고 와서는 제일 싼 거 하고 가네. 그리고 대놓고 손님한테 제일 비싼 거 권하면서 싫다고 하면 돈도 많으신 분이 너무 안 쓰신다 이럽니다. 손님은 완전 황당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손님 나가면 1시간은 욕을 해요. 그런 말 할 때마다 제가 친구한테 그랬죠. 야, 그건 네 생각이지. 저 사람은 제일 비싼 걸 할 이유가 없었나 보지. 저거면 충분한가 보지. 돈 많다고 불필요하게 쓰고 다닌다는 건 순전히 네 생각 같은데. 원래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쓸데없이 안 써. 정말 써야 될 곳에는 통 크게 쓰는데 평소에는 지독하다더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착각 잘하는 게 돈 많으면 무조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할 거라는 거야. 돈 많다고 여기저기 미친 듯이 쓰고 다니면 쪽박 차는 건 한순간이겠다. 알뜰하게 사니까 저러고 사는 거야.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머리값에 더 투자하더라. 너 말대로 외제차 끌고 다른 미용실 갔으면 넌 그나마 이 돈도 못 벌었을 거 아니야. 다행한 사람들이 와서 너 돈 벌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친구는 늘 야, 난 없어도 어디 가서는 안 그래. 쓸 땐 써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돈을 못 모으고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미용실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야, 넌 투자 좀 해라. 맨날 제일 싼 것만 하고 가지 말고. 아무튼 이 친구 사고방식은 이래요. 그때는 그냥 에휴, 제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고 그랬었죠. 본인 우월감에 빠져서 친구들을 거지근성 만들었다는 댓글.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 마음만 아팠을 뿐 거지근성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이해하기 힘들었고 나한테까지 그럴 줄 몰랐는데 나한테마저 이렇게 대하니까 속상했을 뿐이었죠. 주변에다 말을 해도 남일이라 그런지 그냥 그지건성이 강해서 그렇다고만 강딱명료하게 말을 해주니까 정말 그러는 이유가 단지 거지근성 때문인가 해서 주변 사람들 말을 빌려서 질문을 한 것뿐이에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듣고 싶어서요. 한 달에 2번씩 모이는 게 가능하나? 라는 댓글에 대해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주동자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술자리에서 우린 서로 뿔뿔이 흩어져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친구다. 대학교가 달라도 우린 영원히 친구다. 자주 보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모임을 만들자. 라고 시작했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 친구 2명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스스로 느껴서 나간 것보다 주동자가 자리를 만들어서 모이게 되었던 거고 그게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마치 습관처럼요. 꽤 지속적으로 그래왔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젠 다들 알아서 되는 거고요. 예외도 있었어요. 항상 만나는 건 주말이었고요. 주말에 결혼식장이나 시부모님과의 약속, 연휴, 상 당했을 때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던 친구들은 빠진 적도 많아요. 그 외에 큰일 없고서는 무조건 만났고요. 만났던 장소는 별거 없어요. 그냥 동네 호프집, 그리고 다들 같은 동네 살았고요. 멀어봤자 택시비 5,000원 이상 안 나왔고요. 유독 저 혼자 결혼하고 동네가 멀어졌어요. 친구들이 하층민이냐는 질문도 보았는데 자기 수준이 하층민인 걸 알면서도 남들이 너 하층민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친구들 하층민이라고 툭 던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돌싱 친구 빼고는 8명이서 비슷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친구들 부모님 중엔 대기업에 종사했던 아버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집들은 임대 아파트도 있었고 9평짜리 아파트도 있었고 제일 넓은 곳에 산 친구는 저였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 집 형편이 그나마 제일 나았었죠.
친구들도 저한테 그래서 우리들 중에 니네 집이 제일 낫다 그랬었고요. 아무튼 그런 학창 시절을 걸쳐서 대학 간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든 친구, 그렇게 살다가 시집들을 갔고 아직 안 간 친구도 있고 맞벌이하는 친구, 전업주부, 개인 장사, 직장인 다양해요. 개인 장사도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으리으리한 커피숍, 헤어샵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동네 미용실이에요. 머리하는 의자 4개 놓인 곳 아시죠? 쉽게 예를 들자면 블루클럽 같은 평수요. 네일샵 하는 친구도 있고요. 결혼하고 나서 애들이랑 커피숍 갈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다가 심심하다고 하셔서 신랑이 커피숍 차려드려서 커피숍 하시는데 집에서 내려 먹으라고 항상 저한테 원두를 보내주세요. 그날도 전화하셔서 원두 택배로 보냈으니까 받으라고 그러고 끊었는데 애들이 나눠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뭐만 생겼다고 하면 다 나눠달라고 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다 나눠주면 정작 제가 먹을 건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 먹으라고 보내주는 걸 저는 못 먹고 나눠주니. 친구들이 이해 안 가도 친구니까 나눠주고 그랬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안 그러거든요. 형편이 좋아서 아쉬울 게 없어서 안 했던 게 아니라 없어도 살고 시어머니가 김치 담궈준 걸 제가 김치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예비 시부모 어떠시냐고 물었을 때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잘해주냐는 질문에 잘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가끔씩 애들 앞에서 시댁이랑 통화할 때 늘 시어머니가 뭘 보냈다고 하니까 친구들 하는 소리가 야, 너무 잘해준다고 좋아하지 마. 이유 없이 잘해주는 시댁 없다. 나중에 다 너한테 곱절로 받아내려고 할걸? 항상 대화를 하면 신경질 나게 해요. 이런 소리 할 거면 묻지를 말든가. 질문은 항상 지들이 먼저 해놓고 잘 안 해준다고 했으면 하늘은 공평하네, 시댁은 너한테 안 좋네 마네 할 거면서 잘해준다고 하면 이유가 있다는 등 아무튼 그냥 넘어가는 꼴을 못 봤어요. 이게 제가 우월감 문제인가요? 연애했을 때 얘기 좀 해보면 샵하는 친구가 아는 언니라고 끌고 나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언니가 저한테 남친 있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언니한테 얘 남친 부자야 라고 먼저 얘기해요. 술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갔는데 친구 아는 언니라는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난데없이 저보고 쏘래요. 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냥 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친 부자라며 결혼할 거라며 그럼 부잣집 사모님이나 다름없는데 우린 가난하니까 네가 좀 쏴 라고 했어요. 진짜 그땐 뭐 이런 년이 다 있나 싶었고 별 미친년을 다 보네 싶었죠. 어찌됐던 친구 봐서 제가 쏘고 놀고 있는데 그 친구 아는 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귓속말로 친구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참 쟤도 바보다. 저런 것도 아는 언니라고 데려와서 지 친구 돈 쓰게 만들고 지는 욕이나 처먹고 있고 그때 그 일로 그 친구랑 다퉜어요. 너 아는 언니라는 사람 어디까지 아느냐. 나한테 네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친구는 저한테 노래방비 쏜 게 그렇게 억울하냐고. 그때 그 친구랑은 서먹해지고 모임 때 나가도 얘기하는 친구만 얘기하고 그 친구랑은 인사만 하고 그랬었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게 아직까지 주동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해보면 그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번 계기로 아닌 친구들은 정리하고 저랑 마음 맞고 생각 맞고 안 고인 애들만 잘 지내려고 해요. 3명 빼고는 다 그러니 문제지만요. 아직 3명 중에 1명하고만 연락한 상태고 나머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겠죠. 그리고 전 친구뿐만이 아니라 사촌들도 문제인데 워낙 댓글 포커스가 친구들한테만 맞춰져 있으니까 친구들 얘기를 많이 했네요. 사촌들도 심각하리만큼 행동하네요. 다 그러는 건 아니고 두 집만 그래요. 제가 말한 사촌 언니랑 사촌 오빠는 남매인데 친한 것도 아닌데 둘이서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촌 언니가 제 동생하고는 그나마 가끔씩 연락하는데 제 동생한테 그때 제가 백화점에서 동생 옷 사주고 있었고 마침 전화가 왔는데 사촌 언니가 뭐해? 라고 물어서 제 동생이 지금 언니가 옷 사준다고 해서 백화점이야. 그랬더니 야, 네 것만 받지 말고 내 것도 좀 사달라고 해봐. 제 동생이 정색해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럼 네 걸 사주는 척 하면서 나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진짜 다들 왜 그러니? 세상에 미친년들이 이렇게 많은가? 아님 그 사람이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일이 없어서 사람들의 단면을 못 봐서 그랬던 거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열이 뻗치네요. 결혼하기 전에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냥 짜증나네요. 사람들을 모두 잃는 듯한 느낌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어쩔지 뻔하니까 명절 때 오지 말라시네요. 이번 일로 친구들의 추악한 모습도 보았으니 저도 미련 없이 연락 끊어야겠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 욕할 때 배 아파서 말로만 그러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대상이 되어보니 얼마나 친구들이 못돼 처먹었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후기 같지도 않은 후기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 안 입고 온 시선 보내시는 분들이나 그냥 이유 없이 까는 악플러 여러분들도 감사드려요. 착한 척으로 보이신다고요?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욕먹을 사람은 뭘 해도 욕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욕먹을 짓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보았고요. 차라리 친구들이 저한테 너 잘난 척해, 허세, 너 혼자 우월하는 듯 사는 거 별로야 하고 말했으면 저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 사고방식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욕하면서 치사하고 구질하게 욕하는 사람에게 뭐 콩고물은 안 떨어지나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리고 허세 쩔고 우월감 적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돈 막 쓰면서 호구짓하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저도 살면서 주변에 돈이 있으면서 허세에 젖어 있는 사람 많이 봤는데 저도 그 사람 행동 싫으면 안 보거나 욕을 해주거나 하지 욕은 하면서 그 사람한테 빌붙어서 뭐 안 떨어지나 바라거나 밥 먹고 알아서 쏘겠지 라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정도로 재수 없으면 제가 먹은 밥값은 제가 딱 내버려요. 욕하는 사람한테 밥 얻어먹는 거 치사하잖아요. 친구들이 제가 우월감에 빠져서 그런 거라고 그랬으면 저한텐 친구지만 재수없다라거나 연락을 잘 안 하거나 씹거나 뭐 다른 행동을 했어야죠. 베풀고 설라는 말도 있는데요. 베풀 거 다 베풀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후원하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베풀어야 한다면 정말 절박한 사람한테 베풀고 살고 싶지 먹고 살만한데 이러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다 꺼내기 힘들지만 해준 것도 많고 지들 스스로 걷어간 것도 많아요. 저희 집에 놀러와서 드레스는 훑어서 안 입는 옷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어차피 안 입는 거라 기분 좋게 나눠준 적도 많아요. 그리고 별 참견들을 다 해요. 집 넓어서 어떻게 청소해? 네 신랑한테 가사 도우미 좀 불러달라고 해. 안 그래도 불러줬다. 매주 3회 온다. 라니 아 그래 하면서 정색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다 참견해. 먼저 물어보고 대답해주면 난색하고 제가 그러던지 말던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나고 인연들이 왜들 이러나 싶고 친구들 대부분이 돈을 계획 있게 안 써요. 친구 한 명은 반지하에 사는데 애 냅두고 맨날 홍대 살사 댄스인지 뭔지 하고 다니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잘 사는 집 보면 그냥 까대요. 자기가 왜 못 사는지도 모른 채 신나게 다 놀고 저한테 전화 와서는 주인이 집가 놀려달라고 하는데 미치겠다. 나 어쩌니? 이럽니다. 평소에 아끼고 성실하게 살아도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좋으면 모를
할 거 다 하고 신세한탄을 하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전셋값을 해줘야 되나요? 결국 애들한테 50만 원씩 꿔서 해결은 했는데 다른 친구가 그랬다네요. 원래 타고난 부잣집 딸이라면 익숙해지고 원래 놀던 물이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갑자기 시집 잘 가서 모든 게 바뀐 거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습니다. 외제차 끌고 미용실 갔을 때 친구랑 문제 있어서 친구 미용실 안 가고 동네 미용실 갔을 때 미용실이 좋아서 그런지 발레 파킹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전기로 손님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염색하러 왔다고 기본 염색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제일 비싼 거 권하더라고요. 매니큐어인데 앞에 이름이 막 붙었어요. 머리 손상 1절 안 되고 색감이 다르다고 권하길래 얼만데요? 하니까 30만 원이라면서 엄청 저렴하죠? 그러더라고요. 전 머리도 짧았고 평소에 매니큐어 제일 비싸야 12만 원 이상 접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에이 차 보니까 엄청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는데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안 했습니다. 그냥 기본 매니큐어 했어요. 그러더니 표정 바뀌고 나갈 때도 인사도 건성건성. 실장인가 그 여자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다음에 오실 때는 좋은 거 하세요. 이럽니다. 제가 이걸 당하고 난 뒤에 앞으로 미용실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인식이 돈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 미용실은 앞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더 재밌는 건 몇 주 전에 새벽에 수영장 다니려고 등록하고 며칠 나가면서 수영 강사랑 좀 친해졌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신랑이랑 아침에 산부인과 다녀오는 길에 마주쳤는데요. 옆에 신랑이 있어서 그런가 인사는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 난리 난 거 마냥 문자 할 일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수영장 가니까 첫 마디가 와 신랑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그냥 그러고만 말면 상관없는데 자꾸 휘트니스까지 끊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수영장이 헬스장하고 요가 다 같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 수영만 할 거라니까 또 어쩌고 저쩌고 진짜 어딜 가나 스트레스예요. 헬스야 필요하면 알아서 등록하겠지요. 진짜 사람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은 별로 안 가까운 사람도 이러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오죽할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오히려 저 사람들은 남이니까 그렇다 쳐도 가까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단순하게 동네가 강남이 아니라 그런가? 이런 사람들을 자주 못 봐서 그런가? 무슨 난리 난 것처럼 그러니까 답답해요. 미용실이나 이런 건 어쩌다 가는 거니 강남으로 가는데 수영장은 집 근처로 다녀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사는 동네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는 큰 평수 위주로 지어져서 주차장에 국산차 찾기가 힘든데 또 조금만 걸으면 이름도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아싸리 강남에서 살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니까 사람들이 쿨하게 대해줄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딜 가나 그러니까 이사까지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네요. 아니면 이젠 환경이 달라졌으니 저한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마구 등록하고 어딜 가나 제일 비싼 거 먹고 그러고 살아야 하나요? 신랑은 저와 같은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원래 부유하게 자라서 그런가? 면역돼서 그런가? 이런 일로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저 혼자서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달라진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부잣집 사람들이 왜 독한지 알겠어요.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흔들어대니까 독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차츰 익숙해지다가 상처받기 싫어서 독해지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